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알라위파를 상징하는 문양 또는 문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긴급 편성, 시리아 내전 당시 시리아의 독재자 알 아사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종파 알라위파 일부 개요와 역사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자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하기로 한 주제 바로 알라위파라고 하는 어느 종파를 통해서 이번에 한번 방송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네, 사실 솔직히 제 채널에서는 이제 긴급 편성을 통해서 여러 번 방송했었지만은 이번 주제만큼이나 이게 1, 2, 3부로 해서 이게 시리즈별로 나뉘어서 방송한 거는 긴급 편성으로 방송한 것 중에서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번 방송에서는 이 1, 2, 3부로 나뉘어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나무위키로에서도 그렇고 위키백과에서도 내용이 원체 너무 많다 보니까는 나뉘어서 방송하지 않고서는 이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걸 하루 만에 한꺼번에 방송하기는 좀 그렇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방송에서는 긴급 편성을 통해서 방송한 거지만 할 수 없이 나뉘어서 방송을 하게 됐고요. 게다가 이 알라위파라고 하는 종파 같으면은 오늘날에도 많이 생소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예전부터 뭐 시아파, 순위파 이건 어느 정도 들어봤을지 몰라도 알라위파는 아마 대부분 생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알라위파라는 종파를 아마 그 이슬람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 이슬람 학자분들 주로 그쪽 전문가이신 뭐 교수님 분들 같으면은 아마 알라위파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슬람 학자분들 중에서 주로 그리고 이슬람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물론 다른 분들도 여럿 계시겠지만은 저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 얼굴만 딱 봐도 바로 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봐요. 박편도 교수님인데, 네, 여기에서 솔직히 제가 여태 그 방송하면서 이것도 괜히 저작권 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솔직히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전에는 언급을 안 하고 있던 편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작권 붙을까봐 다른 유튜브에 나오셨던 다른 분들 언급을 안 하고 있었다가 이번 새해에는 언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보기로 하고서 이렇게 한번 박현도 교수님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기로 했는데, 진짜 박현도 교수님을 유튜브에서 나오시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진짜 유명하신 분이세요. 진짜 이슬람 관련해서 정말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 스스로도 이 박현도 교수님을 통해서 이 이슬람에 관련된 것 중에서 저 스스로도 몰랐던 것들을 좀 알게 된 것들이 많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박현도 교수님 같은 이 이슬람 학자분들도
알라이파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슬람을 전문으로 다루는 교수님 말고 일반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일반인들 중에서도 뭐 시아파, 수니파 이것까지는 이 두 종파는 많이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런 분들조차도 아마 알라이파는 그래도 여전히 생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번 기회에 알라이파라는 종파를 통해서 한번 방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방송하기로 한 이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알라이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자는 말이죠. 알라이파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이슬람 분파 중 하나이며 시아파 12이맘파의 10대 이맘 알리 알-하디의 사후 그의 측근이던 아부슈 아이브 무하마드 이븐 누사이르 안누마이라 일명 이븐 누사이르가 후계자를 자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혈통 계승만을 인정하던 12이맘파는 그를 파문하였고 따라서 이븐 누사이르는 사실상 알라이파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또 수니파, 근본주의자 등 알라이파를 경멸하는 다른 무슬림들에게서 누사이르파라는 멸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은 무슬림으로 보지 않고 창시자인 이븐 누사이르를 우상으로 숭배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 해안 외에도 그와 인접한 튀르키예의 하타이 지방과 레바논 북부 골란 고원의 가자르 등지에 분포한다고 하는데요. 알라이파는 주류 시아파에서 분파하여 이븐 누사이르에게서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넘게 동부 지중해의 소수 종파였고 기독교 영지주의 또는 신플라톤주의 또는 이슬람 사변 철학 또는 시아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복잡다단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차별과 탄압, 빈곤에 수백 년 넘게 시달리는 와중에 교리 상당수가 실전되었는데 이미 13세기에 주류 이슬람에서 불신자나 다름없는 이단 취급받는 신세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십자군 전쟁 당시 십자군들조차도 처음에는 이들을 살해하였으나 나중에는 이들이 수니파 무슬림들뿐 아니라 시아파 무슬림들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호섭하여 투르코폴로 써먹었다고 한대요. 이후 몽골 제국이 레반트 일대를 침략하자 알라위파들은 몽골군을 환영하고 맘루크 왕조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대 수니파 유명 신학자 이븐 타이미아는 수니파 무슬림들이 알라이파 공동체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전쟁 또는 지하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흡족해야 할 것이라는 파트와 또는 교령을 발표할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알라이파의 초기 교리는 인간이 사후에 영혼도 같이 죽으며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는 불가지론에 가까운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교리가 변형되면서 오늘날의 알라이파들은 인간이 죽고 나면 영혼이
죽지 않고 환생한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븐 타이미아는 레바논 산악지대의 알라이파 토벌 작전에서는 맘루크 정권과 의견을 같이 하여 두어 차례 직접 참전하였으며 그 결과 레바논의 알라이파 상당수는 박해를 피해 수니파 대신 비교적 교리가 비슷한 시아파 12이만파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슬람 근본주의를 분석한 서적 중 시리아 친알라이파 입장에서 쓰인 책들은 이븐 타이미아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맘루크 왕조는 알라이파 무슬림들이 몽골 제국과의 전쟁에서 몽골군 편을 든 이를 징벌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맘루크들은 무자비한 군인들이었고 수니파로 개종을 거부하는 알라이파들은 몰살시키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알라이파들은 체포되어 투옥당하거나 공개 광장에서 책직형이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오스만 제국은 비록 직접적인 탄압은 없었지만 소수에 불과한 데다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힘도 없었던 알라이파를 대놓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하게 이단 취급받던 드루즈는 적어도 레바논 일대에서 대대로 제후를 배출해서 지배계층이었던 것을 비교해 볼 때 처지가 열악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도 알라이파 신자들의 숫자는 공식적으로는 10만 명 정도로 소수인데다 대부분 경제력이 없는 농도들이었고 수니파 지주들에게 대놓고 착취와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생활도 낙후되고 열악해져서 다마스커스에는 1907년에 전기가 보급되었는데도 시골의 알라이파 거주지에는 1940년대 후반까지도 전기가 보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군에 강제 징집되어 군복무를 하는 알라이파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공공연하게 진급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아가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알라이파들을 사실상 총알바지로 쓰려는 목적으로 무장도 빈약하게 시키고 죽어가게끔 최전방으로 내몰았다고 하는데요. 또 교육 수준도 열악해서 시리아의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의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자기 고향에서 유일하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정도였다고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멸망한 오스만 제국 대신 프랑스가 시리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알라이파를 이도교 취급하던 수니파 주류 이슬람들과는 달리 알라이파 역시 종파만 다른 무슬림으로 인정해 주었으며 알라이파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프랑스 위임 통치령으로 보호받는 알라이파 자치령을 할당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이를 이용해 수니파의 오랜 정치적 지배에서 벗어난 알라이파는 이어 프랑스의 도움으로 얻은 일자리로 경제력을 획득해 서서히 수니파들의 농노 신세에서 해방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프랑스군의 출세를 위하여 대규모로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주류 수니파들은 프랑스 식민 통치에 붙어먹는다며 이를 박박 갈았으나
위의 역사를 쭉 읽어 내려왔다면 알겠지만 알라이파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식민 지배자인 프랑스보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순위파가 훨씬 더 나쁜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통해 20세기 초중반 이후부터 알라이파도 서구화되기 시작했는데, 서구적인 사상들과 군인 출신 알라이파들에게서 온 군사적 전통이 알라이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했고, 군대를 통해서 프랑스 통치 이후에도 도태되지 않고 시리아 내 군부의 실세라는 시리아 바트당 정권의 필수적인 존재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1960년대에는 시리아의 장교단 대부분이 알라이파였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또 프랑스 통치 시기 고등 판무관이었던 앙리 드 주베넬은 당시의 한 알라이파 정치 지도자가 알라이파는 과거 3,400년 동안보다 3, 4년 안에 훨씬 더 많이 발전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대로 우리를 그대로 놔둬달라는 말을 했다고 남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편 1953년까지 알라이파는 시리아 의회에 지정 의석이 있었으나 이후 종파주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이슬람교도 또 기독교도로만 인구조사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1970년에 군부 출신이자 알라이파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정권을 잡은 이래 알라이파는 드디어 시리아의 기득권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알라이파 입장에서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대역전이 일어난 것이며, 알라이파 정권은 그의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로 2024년까지 권좌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시리아의 알라이파는 이 시리아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해 알라이파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며 순위파 원리주의를 추구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또 반란 시도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무슬림 형제단은 시리아 내 지역 감정과 알라이파는 이도교 정권에 침탈된 시리아를 다시 순위파에게 되돌리자는 모토로 계속 반란과 요인 알라이파 또는 친 알라이 순위파에 대한 암살, 테러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또 하페즈 알 아사드는 이런 테러와 봉기 시도에 하마 학살 같은 강경책으로 대처했으며, 동시에 1974년부터 레바논과 이란의 시아파 성직자들로부터 알라이파가 시아파의 일원이라는 해석을 받아냈었고, 반시오니즘 이데올로기로 기독교, 순위파, 시아파 국민들을 단결시켰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순위파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순위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숙청을 가급적 자제하고, 정부 요인 할당에 친정부 성향의 순위파를 대거 기용하며 순위파와 통혼하고 순위파식 예배를 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기독교와 드루즈 등 다른 시리아 내 소수 종파에게도 함께 이스라엘에 맞서 힘을 합치자며 손을 내밀어 이들을 존중해 주고 공존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집트에서는 콥트교 신도를 일부러 병역에서 배제시켜 따돌림을 조장했다고도 합니다.
또 하페즈 알 아사드는 세속주의와 결합한 우미나 정책으로 안정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리아의 다종교 공존을 꾀했다고도 하는데요. 현재의 시리아 내전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알라이파와 기독교 세력 등 소수 종파들이 아사드 정권과 정부군의 편에 서서 죽기 살기로 반군과 맞서 싸우는 상황도 이러한 특수한 알라이파의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하는데요. 또 아사드 부자의 집권기는 수백 년 알라이파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리즈 시절이고, 번자에서 축출되면 순위파의 매우 잔인한 보복으로 인해 아사드 정권만이 아니라 수백만 알라이파들의 역사 자체가 끝장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리아 내전이 그토록 처절하고 잔혹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또 2015년 4월에 이미 징집 연령인 알라이파 청년 25만 명 중 3분의 1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고도 하는데요. 알라이파를 모두 죽이려고 드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나 점령지에서 알라이파를 학살한 혐의가 있는 알누스라 전선 계열 반군들, 또 이 극단주의자들의 만행들을 제대로 통제조차 못하는 무능한 자유시리아군은 알라이파 입장에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알라이파의 기준으로는 내전과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그들 시각에서 보면 사실상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외계인의 침공급으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알라이파가 옹호하는 아사드 정권의 독재와 알라이파들이 적대 세력에 행한 전쟁 범죄에는 비판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알라이파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봤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긴급 편성 같으면은 당분간 이제 알라이파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제 방송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알라이파 같으면은 딱 3부까지만 하고 끝낼 생각인데요. 근데 이 내용부터가 1부만 했는데도 내용이 이렇게나 긴데, 만약에 2, 3부까지 이어서 갖고 그냥 이거를 하루 만에 방송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부까지만 해도 내용이 많은데 2, 3부를 이어서 했으면 내용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그죠? 위키백과하고 나무위키 여기를 들어봤는데 내용이 무진장 많아가지고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참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누기 이제 2, 3부로 나누어서 방송하는 게 제대로 나름 그렇게 하기를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 물론 일부 방송만 했는데도 내용이 많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아무튼 이게 알라이파에 관련된 주제는 2, 3부, 3부까지 하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근데 또 이게 이 긴급 편성으로 방송하는 것 같으면은 또 도중에 또 긴급 편성으로 다룰 만한 또 다른 내용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그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뭐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뭐 다른 주제가 뭐 긴급하게 뭐 방송을 다뤄야 될 또 다른 내용이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따로 뭐 긴급하게 방송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 아직 뭐 따로 없다면은
당분간은 알라이파라는 주제를 통해서 3부까지 방송하는 걸로 알아주셨으면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